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사무관리 담당교사 박준우입니다. 벌써 사무관리 시간의 마지막 시간인 15차시 수업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오늘까지 한번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능 중 중요한 부분들을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로는 워드 프로세서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기능들 중 자주 쓰는 도형 제작, 자르기, 머릿말, 강조점 등을 복습하는 실습으로 다룰 예정이므로 이론 강의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연습 파일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마지막 실습 시간입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실습을 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잘 따라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할 실습으로는 머릿말 추가, 그리고 덧말 추가, 그리고 글자 장식, 그리고 문단 번호, 마지막으로 표 수정이 있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맨 처음에 할 것으로는 덧말입니다. 덧말의 경우 주제 위에 부연적으로 설명되는 글자를 얘기한다고 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덧말의 경우에는 범위를 지정하시고 입력을 들어가시면 덧말이라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덧말을 누르시면 위에 줄지 아래 줄지 그거부터 선택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기 때문에 위로 클릭을 하시고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소한 일상 속 나의 영웅, 이렇게 덧말을 기재하시고 넣기를 하시면 실제로 여기 위에 소소한 일상 속 나의 영웅이라는 글자가 완성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문단 첫 글자 장식입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문단의 맨 처음 부분을 먼저 잡아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문단의 맨 처음에 커서가 있다면 서식에 들어가셔서 문단 첫 글자 장식 버튼을 클릭하셔서 문단 첫 글자 장식 메뉴를 띄웁니다. 그 후 한 줄인지 두 줄인지 세 줄인지를 혹은 전부 여백인지를 파악하시면 되는데 위에 보기의 경우 두 줄에 잡혀 있기 때문에 두 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색은 노란색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면색을 노란색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지정하시고 설정을 누르시면 실제로 이러한 첫 글자 장식 역시 어렵지 않게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머릿말은 청소년 미디어로 넣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머릿말의 경우에 쪽 탭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시면 머릿말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머릿말, 꼬릿말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걸 눌러주시면 머릿말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머릿말은 저희가 위쪽에 기록을 할 거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기록하는 것이므로 없음으로 해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머릿말 창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는 청소년 미디어라는 글자를 쓰고 닫으시면 이 페이지뿐만 아니라 나머지 페이지에도 청소년 미디어로 머릿말이 들어가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4번 문항은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5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5번 문항의 경우 그림과 같이 문단 번호 모양 및 문자표를 사용해 편집하시오입니다. 먼저 문자표를 사용해서 여기 앞에 하트 무늬를 넣는 것부터 저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무늬의 경우 문자표는 컨트롤 F10을 눌러서 들어오셔도 되고 혹은 입력에 문자표를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는 아무래도 버튼이기 때문에 입력의 문자표 형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의 문자표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다양한 문자들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 저희는 하트 무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기호 2번에 하트 무늬, 꽉 찬 하트죠. 그래서 이 하트 무늬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넣기를 누르시면 실제로 안에 하트 무늬가 들어갔지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 파란색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하트 무늬의 글자 모양을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음영색을 없음으로 주시고 글자색을 검정으로 주시면 실제로 하트 무늬가 검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문단 번호 모양을 넣는 것입니다. 문단 번호 모양 같은 경우에는 문단의 번호 모양을 넣을 범위를 블럭으로 먼저 잡아주시고 서식에 문단 번호 모양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수준의 번호를 먼저 찾는 게 우선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가장 비슷한 수준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편집해서 만드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맨 밑에 보시면 가장 비슷한 모양이 있기 때문에 맨 밑에 가장 비슷한 모양으로 하시고 여기에서 설정을 누르시지 마시고 사용자 정의를 누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여기에서 넓이 조정을 해야 되는가 그런 표현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넓이 조정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문단의 모양의 경우 여기 수준에서 번호 모양을 통해서 변형을 시킬 수 있으니 한번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른 모양으로 변형시켜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문단 번호 모양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준이 맞게 다 입력이 되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모양의 경우 여러분들이 일일이 서식에서 여기로 문단 수준을 낮추거나 올리거나 해서 맞추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꼭 이거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보시면 앞에 여백들이 나타났는데 이 여백들을 주는 방법 역시 여기에 왼쪽 여백 늘리기를 누르시면 실제로 여백들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너무 힘들다 하시면 문단 모양에 들어가셔서 여백을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15로 주셔도 무방하오니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여백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래와 같이 강조점 및 글자 편집, 쪽번호를 지정해서 문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래 이 그림과 똑같이 만들라는 건데 일단 먼저 하트부터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문자표는 컨트롤 F10을 누르시거나 혹은 입력의 문자표 편하신 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트를 먼저 넣고요. 그 후에 실제로 보시면 이 글자들이 약간 삐뚤어지게 기울여져 있죠. 그 기울림은 여기에 위에 기울임을 누르시거나 혹은 마우스 오른쪽에 글자 모양을 들어가셔서 속성에서 기울임을 누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속성의 글자 모양 창에서 더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글자 모양 창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울임을 하시고 강조점의 경우 여기 앞에 청소년과 시상인데 청소년과 시상을 한꺼번에 잡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청소년에 강조점을 주시고 시상의 강조점을 나중에 따로 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조점을 주는 방법으로는 글자 모양을 누르시면 확장의 강조점 여기에서 강조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미디어 대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청소년을 먼저 넣고 시상을 따로 넣는 형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강조점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로 표에 대한 편집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대한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외곽 쪽에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전체 표를 잡고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해 들어가셔서 선 없음을 누르시고 외곽 쪽 선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적용을 하시면 실제로 이렇게 표 테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후
위쪽과 아래쪽에 양쪽에 이중 실선이 있으므로 먼저 이중 실선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실선 역시 테두리에 들어오셔서 똑같이 잡아주시면 실제로 위와 아래에 이중 실선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목 부분이 테두리가 잡혀야 되므로 제목 부분을 블럭 처리하시고 똑같이 제목을 테두리를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위의 표와 아래 표가 거의 비슷하지만 뭔가 틀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 그라데이션으로 색깔이 여기 위에 그림에는 들어갔지만 아래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그라데이션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를 잡아주시고 똑같이 각셀마다 적용, 배경, 그라데이션 해서 그 모양을 가운데에서 모양을 잡아주시고 여기에 노란색을 넣어주시면 똑같이 지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학생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부분은 학생 여러분들이 충분히 응용해서 수정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본 강의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실습 문제에서는 제가 한번 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강좌를 다시 한번 돌려보셔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쪽번호를 매기고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쪽번호의 경우 쪽에서 여기에 쪽번호 매기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쪽번호 B를 지정해서 문서를 작성해라.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D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D를 B로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쪽번호를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변경을 하시냐면 여기에 이 페이지에 아무 곳에나 누르시고 세 번호로 시작을 누르시고 B의 경우에는 A, B, C, D 갈 때 B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시작 번호를 2로 넣으시면 B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쪽번호 역시 마무리가 됩니다. 학생 여러분들 15차시 동안 실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5차시 실습을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면 항상 질문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15차시 실습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실습을 따라하는데 어렵진 않았나요?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큰 어려움 없이 실습을 끝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수업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형 제작, 자르기, 머릿말, 강조점 등 다양한 기능들에 관해 다뤄보았습니다. 실제로 너무 많은 실습이 있어서 학생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자신이 어디가 부족한지 혹은 완벽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워드 프로세서는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배울 때에는 금방 따라하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방 까먹게 되니까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열심히 한 내용들을 꼭 복습하셔서 학생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학생 여러분들 앞에서 온라인으로나마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상업계고교에서 학생 여러분들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원하는 취업처에 꼭 취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들 15차시까지 이론을 열심히 듣고 실습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